서구 사회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요약한 완벽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이제 저는 모든 나라나 문화, 사회가 사건에 대한 자신만의 시각을 제시해야 한다고 굳게 믿게 됐어요. 자신만의 이야기를 스스로 통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사와 수세기에 걸친 여정을 여러분만의 관점에서 설명해야 해요. 하지만 서구는 자유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일부 문화들처럼 우리 자신의 역사에 대해 결코 그렇게 독단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계는 지배적인 관점에 도전하고 원하는 만큼 많은 책을 출판할 자유가 있어야 하지만 항상 검증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정도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계가 좌파식 워키즘 관점에 의해 장악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배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카타르의 영향력, 외국의 영향력, 카타르가 미국과 영국 대학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것 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회가 번영하게 되면 점점 더 나약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너무 자유화시켜서 국가 정체성이 멸종 위기에 처할 정도로 도전받지 않는 한 자신들의 국가 정체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하지만 2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인들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예를 들어 식민주의 같은 조상들의 범죄에 대해 사과하도록 죄책감을 느끼게 할 때 외면했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워키즘 좌파 미치광이들은 그 시대의 산물이었던 과거 영웅들의 동상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다른 문화에 지나치게 맞추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역사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영국인이라면 식민주의를 포함한 과거의 역사를 항상 자신의 관점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설명하지 않아도 제 말뜻을 아실 겁니다. 그럼 바로 이 영상 클립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 소위 의식 있는 여자과 진행자가 이 리폼당 시의원들 죄책감에 빠뜨리고 망신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시의회 의장으로서 첫 결정으로 LGBT 프라이드 깃발을 내리고 앞으로 영국 국기만 사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 지지를 받으셨나요? 참 멍청한 질문이네요. 그 결정에 지지받으셨나요? 리폼은 명확합니다. 저는 이 사람을 잘 모르지만 리폼의 목적과 주장, 그리고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시의원은 방금 시의회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새로운 정치적 위임을 받은 거죠. 트럼프를 뭐든지 비판할 수는 있지만 트럼프는 지난 선거에서 대규모 추방을 약속하며 출마했습니다. 나이절 파라지가 집권해 대규모 추방이 시작되면 이거에 대한 지지가 있었나요? 라는 질문은 역사상 가장 멍청한 질문이 될 겁니다. 당연히 지지가 있죠. 그게 바로 리폼당이죠. 그가 노동당 시의원이었으면 야, 형 뭐해? 라고 말할 수 있었죠. 노동당은 전부 LGBTQ 깃발, 유화, 남에게 아부하고 DEI 도입하고 DEI에 더 집착하고 그런 헛소리들 뿐이죠. 아니요, 그는 개혁당 시의원입니다. 정말 멍청한 질문이죠. 더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저 소위 의식 있는 여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자유주의 성향의 백인 소위 의식 있는 여자가 끼어드는 걸 기다려보세요. 네, 우리는 지지를 받았고 그 결과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간단한 일입니다. 공공 건물과 국가 건물에 개양되어야 할 유일한 깃발은 카운티 깃발, 세인트 조지 깃발, 그리고 유니언 잭입니다. 지지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프랑스 테러 때 우리는 웸블리 스타디움에 프랑스 국기를 걸었죠. 저는 그런 것들에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에 연대하는 건 괜찮아요. 가끔씩 어떤 대의를 위해 연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에서 테러가 발생했어요. 프랑스 국기를 올립시다. 게이클럽에서 단지 그들이 게이라는 이유로 공격이 있었어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괜찮아요. 무지개 깃발을 올립시다. 단 하루만요. 매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걸 본 지 얼마나 됐죠? 벌써 10년이나 됐잖아요. 그리고 게이들은 거의 10년, 아니 10년이 넘게 평등한 권리와 결혼할 권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죠?
그래서 아니에요. 저는 항상 말해왔어요. 이게 정치 현상이나 정치학, 사회학에서 관찰되는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는 절대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사회는 진화하거나 퇴보하죠. 무언가를 포기할 때 그게 무엇이든 심지어 진보라는 이름으로라도 그리고 때로는 진보가 좋은 거긴 하죠. 알겠죠? 노예제를 폐지하는 건 좋은 일이죠. 사람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비록 오늘날에는 어떤 이유로든 그걸 의문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요. 알겠죠? 그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세요. 신민권 운동에서 오늘날까지 이제는 백인들이 제도적으로 차별받는 상황이 되었죠. 백인들은 서구에서 가장 차별받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헨리 노악 사망 후 분명해졌습니다. 사우샘프턴 경찰의 일부 경찰관들은 이미 나와서 인종에 기반한 불만, 정체성 정치, 피해자 컴플렉스에 압도당했으며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세뇌되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24년부터 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꾸란을 불태운 사람이 신고한 소란 현장에 출동했다. 사망한 젊은 독일 경찰관 이후로입니다. 하지만 그는 도착하자마자 꾸란을 불태운 사람만 쫓고 칼을 들고 모두를 공격한 아프가니는 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찰관, 이 젊은 독일 경찰관은 출동했지만 그가 배운 워크식 훈련 프로그램 때문에 헨리 노박 사건의 경찰관들처럼 그는 출동했습니다. 그가 누구를 쫓았는지 맞춰보세요. 그는 칼을 든 아프간 남자가 아니라 꾸란을 불태우던 백인 남자를 쫓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프간 남자가 일어나 그 자리에서 그의 목을 찔렀고 그는 이틀 뒤 사망한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계속 말해왔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히 워크 이데올로기에 감염되어 있었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게 헨리 노악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백인들은 서구에서 가장 차별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자, 인종차별을 끝내자라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사회는 항상 진화하거나 퇴보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서구 사회는 퇴보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사례 중 하나입니다. 네, 동성애 인정은 좋은 일입니다. 집에서 사적인 일은 간섭받을 일이 아니고 국가가 개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이 알파벳 떼거리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들은 내일 내가 일어나서 나는 여자야 라고 말할 수 있고 여성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가겠다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적당한 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극단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리폼은 우파도 극우도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들의 접근 방식이 상당히 좌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은 즉시 일어납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그건 단순히 깃발이나 천조각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권력이 어디로 위임되는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책임지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게 1년 전 일이었죠.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걸 그때그때 살펴볼 겁니다. 마리나, 그 결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봐요. 이게 제가 말하던 워크 성향 여성입니다. 아마 이 다음에 극단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당신이 이 자리에 올랐고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선택한 일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그건 그냥 아주 작은 일일 뿐이에요. 하지만 왜요? 예를 들어 LGBT 깃발, 무지개 깃발 같은 경우요. 왜 그게 그렇게 불쾌하게 느껴지나요? 그건 누구도 불쾌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도 불쾌하지 않고요. 사실 그는 동성애자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신해요. 콜린 헨슨, 원네이션. 이제는 호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 정당 의원 중 한 명은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이며 그의 동성 파트너는 인도네시아 출신의 전 무슬림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정당은 극우 정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극우라도 성소수자를 미워하지 않거나 트랜스젠더 이슈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극우나 인종차별주의자인지는 모르겠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다뤄져야 하는지, 그리고 정체성 정치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강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제거해야 해요. 정확하게 말합시다. 그건 프라이드 깃발이 아니었어요. 프로그레스, 프라이드 깃발이었죠. 어차피 그 건물에 설치 허가도 받지 않았어요. 첫 번째 문제는 설치 허가가 없었다는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걸 핑계 삼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주요 문제는 정부 건물에서 워릭셔에 있는 63만 명의 사람들을 대표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세 개의 깃발, 세인트 조지 깃발, 유니언 잭, 그리고 카운티 깃발로 대표될 수 있어요. 그게 진정성 없게 느껴지는 건 당신이 흑인 역사의 달을 없애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죠? 그게 바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제 긴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그게 시의회와 지역 납세자들이 장려하거나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당신은 어떤 경우에도 역사를 지지해야 해요. 네. 역사는 항상 지지해야 해요. 그런데 모두를 위한 역사 기념의 달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고 싶은 건 본질적으로 가르쳐지는 역사의 일부만 선택하고 싶다는 거죠. 즉, 영국이 위대하고 제국이 위대하다는 부분만 가르치고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역사는 실제로 가르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흑인 역사의 달이나 당신에게 핵심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공동체들, 예를 들어 게이 프라이드 같은 것들, 뭐 그런 모든 것들이요. 불필요한 건 빼고 당신이 흥미로운 것만 이야기하자는 거죠.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그가 뭐라고 했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모르지만 제 대답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자기만의 서사와 역사를 내세운다고 사과해선 안 된다고 처음에 말한 겁니다. 당신이 영국인이라면 영국의 전체 역사를 영국인의 시각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신민주의조차도요. 알겠습니까? 신민주의는 17세기와 18세기라는 맥락에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까지 존재했던 모든 제국들은 다른 땅을 정복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체계를 전파해 왔습니다. 어느 나라나 문화도 백인들처럼 역사를 이렇게 철저히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인들만이 아닙니다. 어쩐지 제가 말했듯 뭔가가 변했어요. 어쨌든 아프리카에선 백인 역사의 달을 배우지 않죠. 인도노나 파키스탄에서도 백인 역사의 달을 배우지 않습니다. 저는 파키스탄에서 자라 파키스탄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그건 아주 반신민주의적이었어요. 이해할 만한 이유로요. 그들은 자신들만의 사회를 만들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들만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영국의 관점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했어요. 예를 들어 인도 정복 전체가 사실은 우연이었다는 시기였죠. 블랙스완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동인도 회사 직원들, 그러니까 12명 정도가 산채로 불에 타 죽었어요. 뭐 그런 일이었죠. 그리고 그 일이 영국 왕권이 개입해 정의를 바로잡을 명분이 되었죠.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확장된 거예요. 파키스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야기, 그리고 인도에서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그건 영국인들이 무역을 핑계로 인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들의 세력을 점점 확장해서 결국 나라 전체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은 영국인들이 몰래 들어왔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괜찮아요. 좀 더 넓게 보면 블랙스완 사건 같은 특정 부분은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죠. 저는 그게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파키스탄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신민주의를 기념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들이 영국인들에게 철도 건설이나 병원, 대학을 세워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건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영국인들도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자유롭게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전부예요. 항상 뉘앙스가 있으니 100%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무언가를 배울 때마다 심지어 아주 공정하고 편견이 없어 보이는 역사학자들에게서도 편향을 발견하게 돼요. 그들도 종종 서술을 놓치는데 모두가 어느 정도 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요점은 이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글을 쓴다면, 미국인들이 자기 역사를 쓴다면 그들은 당당하게 자기 역사를 써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콩고나 서아프리카 역사를 자신들 관점에서 쓸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결과를 보세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유산에 대해 사과하는 세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른 어떤 문화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은 자유로운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학문 환경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워키즘에 물들게 된 데에는 다른 이유들도 있죠. 그들은 대서양 노예 무역 때문에 자기 나라나 역사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걸 정당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21세기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예제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있잖아요. 아무도, 심지어 흑인들조차, 흑인 미국인들, 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아프리카인들조차도 아랍 노예 무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랍 노예 무역, 사하라 횡단 노예 무역, 인도양 노예 무역, 동아프리카 노예 무역, 동아프리카와 잔지바르에 집중된 모든 것들 말이죠. 그것은 거의 10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1961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961년까지, 그리고 모리타니아에서는 2001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계속된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며 아프리카인들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 국가에서는 각성이라는 정신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수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쓰게 할 거야. 다시 말하지만 제가 극단적인 것이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학문이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들이 연구하고 책을 대든 자유롭게 두세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생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뭐라고 부르든 원하는 대로 부르세요. 저는 호주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우리 호주인들이나 주류 문화는 자기들만의 역사를 쓰려고 합니다. 가끔 실수도 있었다는 건 인정할게요. 알겠죠? 하지만 호주 영국인들이 1777년에 호주에 오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원주민 땅을 침범했고 많은 원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들의 삶은 뿌리째 뽑히고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이 사막에 아름다운 나라가 생겼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이에 대해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학계나 좌파를 보면 그들의 최종 목표는 혼란을 일으키고 결국 그들 모두를 추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주를 원주민들에게 넘기게 될 것입니다. 원주민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건물과 집에는 누가 일하고 누가 살 건가요? 그냥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 말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멈춰야 합니다. 이걸 멈추고 미안하지만 우리만의 역사를 써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100%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회는 매우 복잡합니다. 사회를 움직이는 요소도 아주 많고 우리에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국가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이고 국민국가가 성장하고 제대로 기능하게 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내러티브가 필요하고 그 내러티브를 지켜야 하며 그 내러티브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던 피터슨이 말했듯이 당신에게는 신화가 필요하고 이야기가 필요하고 영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좌파를 보세요. 그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공격합니다. 미국은 빼앗은 땅 위에 세워졌다고 하고 호주도 빼앗은 땅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아주 근본적인 부분을 문제 삼지만 정작 그들은 이 멋진 나라들에 살고 있습니다. 봐요. 역사의 그런 실수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세요. 이런 앵글로권 국가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부정타지 않게 나무를 두드려야겠네요. 저는 유리 테이블밖에 없지만 어쨌든 이 성공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근본 서사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웅들을 공격합니다. 그게 제임스 쿡 선장이든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의 첫 번째 총독이었던 아서 필립 선장이든 아니면 나중에 콜럼버스든 말이죠. 그들은 우리의 영웅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개방한 바로 그 사회까지 공격합니다. 제 말은 만약 이런 사회들이 그렇게 나빴다면 그 사회들은 적들과 반대자들 그리고 해체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아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살아있기에 정말 좋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르네상스입니다. 저는 닉 하위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닉 하위였나요? 닉 로우였나요? 사회학자입니다. 그는 사회가 약 70년마다 한 번씩 리셋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런 식으로 일이 흘러가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어요. 여러분도 그 유명한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한 사람이 위대한 사회를 만들고 위대한 사회는 유약한 남자를, 부드러운 남자는 약한 사회를, 약한 사회는 알다시피 그 순환이죠. 어떻게 보면 말이 되죠. 그리고 항상 어떤 큰 갈등이 일어나요. 내전이든 세계대전이든 뭔가 큰 전쟁이 벌어지죠.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부터 남북전쟁, 1차, 2차 세계대전까지 쭉 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70년대와 80년대의 사회적 혁명도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로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는 아주 약한 사회가 만들어졌어요. 사회가 사회로서 기능하려면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일종의 접착제가 필요하죠. 다문화주의는 그중 한 가지 측면일 뿐입니다. 다문화주의는 그냥 효과가 없어요. 지배적인 문화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그 문화는 힘을 통해 자신의 우위를 강요해야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힘을 통해서요.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세요. 어쨌든 제 말이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제 전체적인 요점은 영국이 자신의 역사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그래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인도인들이 백인 역사의 달 같은 걸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인들은 영국 식민주의에 대해 어떤 미화된 말로도 쓰지 않습니다. 좋은 부분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만의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사회란 원래 그렇게 돌아갑니다.